어머니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되겠지? 자,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주어져 있는 친구들을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계산을 할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좀 복잡해져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순서들이 너네한테 존재한다고 너네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순서를 물어보는 거는 실제 문제를 풀 때 진짜 순서 물어보는 문제에서만 나오지 실제로 의미가 있는 요소들은 아니야.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을 할 때 어떤 것부터 계산하니를 물어보면은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 요소를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때 이 항이라는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곱셈으로써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인지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에서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라는 얘가 주어져 있을 때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가 뭐랑 뭐야? 2 곱하기 3이란 얘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때? 4 곱하기 3 곱하기 2라는 친구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 우리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불러? 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이 항들 간의 연결을 담당해 주는 얘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런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덧셈, 플러스라고 불러주는 거야. 항들 간의 연결을 담당해 주는 거야. 세상에 기호는 두 개밖에 없어. 곱셈, 곱하기랑 덧셈밖에 없어. 그럼 뺄셈은 뭐야? 빼는 게 아니야. 음수를 더해주는 개념인 거야. 알겠어? 나눗셈도 뭐지? 이건 또 뭐 그게 아니야. 뭐야? 그냥 빼기를 여러 번 하는 기호인 것 뿐이야. 알겠지? 전부 다 기호적인 표현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있자. 자, 아무튼 이걸 좀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항과 항을 구별하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항의 구성 요건을 한번 봐보자. 자, 일단 마3의 제곱과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구성되어 있어. 어때? 아, 요 친구 자체가 하나의 항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플러스 아, 항과 항이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뒤에 걸 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하는 총 항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뭐부터 결정하라고 했어? 부호부터 좀 가능하면 결정을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강한 결합과 약한 결합이 존재하거든. 그 보통 생략되어 있는 친구는 우리가 강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는 우리가 약한 결합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야.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 마3의 제곱이라는 얘의 본격적인 의미는 뭐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지. 맞아? 근데 원래 이렇게 두 개로 늘렸어야 되는 게 우리가 마3의 제곱이라고 생략해서 축약해서 썼잖아. 그럼 얘는 뭐인 거야? 강한 결합인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지. 사실 먼저 처리한다기보다 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되면 같이 놔주는 게 좋잖아. 그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3의 제곱을 얘기해보니까 몇이야? 9잖아.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뒤에 또 뭐야? 플러스 항과 항의 연결 상태로 주어져 있는 거고 또 어때? 강한 결합이 보이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몇이야? 4라고 인지를 해주는 거고 뒤에 뭐가 곱해져 있어? 2분의 3이란 요소가 곱해져 있어. 맞아? 자, 그럼 우리 뒤에 이어서 계산을 좀 더 해보자. 뭐가 되는 거야? 3이라는 얘랑 9라는 친구가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3 곱하기 마이너스 4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부호가 몇이야? 부호가 뭐라고 나와? 음수. 그리고 3 곱하기 4니까 12.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12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어때? 4랑 2분의 3이 곱해져 있으니까 2와 4가 약분돼서 2가 남을 거고 부호는 어때? 둘 다 플러스니까 그 양수로 나오겠지? 2 곱하기 3은 몇이야? 6이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럼 우리 마이너스 12와 6을 더해주면 뭐라고 처리할 수 있어? 마이너스 6으로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진짜 요거 우리 잘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왔지? 자, 그리고 2번도 한번 봐보자.
자, 2번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문제에서 볼 때 또한 마찬가지로 좀 강한 결합과 약한 결합으로 좀 구별을 해주면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한번 봐보자. 일단 구성을 봐봐. 3 곱하기 어떠한 괄호로 구성되어 있어. 맞아? 어때? 우리 괄호로 누가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묶어놓은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모여있는 얘들이 있어.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결속력이 강하겠어? 가족이 더 셀 거 아니야. 즉 당연히 3 곱하기 괄호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있는 얘들의 결속력이 좀 더 높은 상태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줘? 이 결속력을 먼저 해결해 주자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괄호 안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확인해 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얘를 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3의 제곱이야. 어때? 음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지? 항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뭐랑 뭘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유빈이도? 자, 그럼 이제 어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처리해 주기로 했지. 그리고 어때? 마이너스 2의 제곱 강한 결합이잖아. 먼저 얘기해 주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몇이야? 4야. 맞아? 그리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 빼기로 구성되어 있어. 맞아? 근데 어때? 3분의 1과 마3의 제곱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마3의 제곱이 좀 더 강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럼 이걸 먼저 좀 처리를 해주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3의 제곱은 몇이야? 9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맞아? 자, 3분의 1하고 9를 곱하니까 뭐가 나와? 3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뭐야? 4 마이너스 3이니까 몇이야? 1이라고 인지를 해줘야겠지. 맞아? 아, 내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요소를 풀어보니까 1이라는 결과물이 나왔구나. 그럼 1하고 3을 곱하면 우린 결과물이 뭘로 나오는 거야? 최종적으로 3으로 끝나더라 라는 거야. 일단 요거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진짜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연습 좀 많이 해주자. 알겠어?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는 5번 문제 한번 볼 거다. 5번도 어때? 좀 괄호가 좀 여러 개가 있는 형태야. 맞아? 자,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곱셈의 생략이 없으니까 곱셈 기호가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우리 항들 간의 구별을 먼저 해보자. 어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랑 어떤 괄호가 구성되어 있어. 이거 전체가 뭐인 거야? 하나의 항인 거야. 맞아? 근데 괄호로 묶여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좀 강한 결합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좀 처리해 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4 빼기야. 마이너스라고 하는 항과 항의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네. 그러면 어때? 아, 마사가 하나의 항이구나. 이해됐어? 그리고 어때? 뒤에 마이너스 3분의 1과 곱하기 마3이 있으니까 아, 요 친구가 하나의 항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는 거야. 항이 총 몇 개 있는 친구라고? 2개 있는 친구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번 우리 괄호 안에 있는 친구를 먼저 처리해 볼 거야. 마이너스 4는 그냥 마이너스 4잖아. 따로 더 볼 필요 없는 얘기지. 맞아? 그리고 얘기해보자. 우리 요거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 그럼 뭘로 나와? 1로 나오겠지.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리고 3분의 1과 3이 곱해지니까 약분돼서 몇이야? 1이라는 걸 인지를 해줘야 될 거야. 맞아? 그럼 우리 마4 마이너스 1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5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했었던 건 뭐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와 괄호의 곱이었는데 이 괄호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5라고 인지를 한 거야. 맞아? 그 우리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몇이라고 처리할 수 있어? 10이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가자. 자, 우리 7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를 같이 확인해 줘야 돼?
항과 항의 연결고리와 어떤 항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오케이? 자, 보니까 마이너스야. 어때? 항과 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얘가 하나 있네. 그지? 그럼 우린 뭐라고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아, 마3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의 항이구나. 맞아? 그리고 또 뭐가 하나의 항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의 곱씨라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가 또 하나의 항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 항끼리 먼저 처리 한번 해주자고. 우리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항은 뭐라고 할 수 있어? 9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얘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 마이너스라고 하는 친구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지? 그래 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처리해보자. 우리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뀔 거야. 그지? 그리고 어때? 2분의 3과 2를 곱하니까 서로 약분되는 거 인지할 수 있을 거다. 뭐라고 나온 거야? 3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우리 6-3은 몇이라고, 9-3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6이라고 하면서 끝내면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결국 우리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에만 조금 더 충실해서 문제를 풀면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 자, 바로 옆 문제로 넘어가 보자. 11번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항과 항 사이의 구별을 먼저 한번 해달라고 했어. 그지? 문제를 읽어보니까 엄청 큰 괄호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 나누기는 뭐야? 곱하기잖아. 맞아? 아, 곱하기가 주어져 있는 상태야. 아, 이거 전체는 하나의 항이구나. 대신 뭐인 거야? 괄호가 조금 더 강한 결합이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한번 봐줘야겠다인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2분의 1과 곱하기 마이너스 2야. 그리고 플러스가 나왔네. 아, 항과 항 간의 연결고리가 나온 거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항인 거지. 맞아? 그리고 어때? 마3의 제곱이라는 친구 또한 하나의 항이 된 거야. 그지? 자, 그럼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가 곱해졌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고 2분의 1과 2가 곱해지니까 몇이야? 1이라고 나왔겠지. 맞아? 그리고 마3의 제곱은 몇이야? 9잖아. 그게 뭘로 연결되어 있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야. 맞아? 얘한테 나누기 2분의 1이네. 우리 나누기는 어떻게 바꿨어? 곱하기 역수로 바꿔줬었지. 그러니까 자, 우리 1 더하기 9 몇이냐? 10이지. 10 곱하기 2는 몇이야? 20이더라. 이해됐습니까?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요거는 마무리할게.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험 대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작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형에 좀 집중한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고, 우리가 계속 보충도 있잖아. 주말 보충이라던가. 그때는 너희들이 연산이 살짝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그 연산 과정을 좀 초점을 줘보자.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목의 수하는 수업에서는 웬만하면 유형풀이가 위주일 거고, 주말에 하는 수업에서는 너희들이 그거에 좀 익숙해지는 연산 과정이 좀 위주가 될 거야.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수업 시작할 때는 10분 정도 잡고 이거 계속 풀면서 계속 하자. 그래야지 너네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것 같아. 알겠지? 자,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RPM이라는 교재예요. 우리 RPM이라는 교재랑 말렙 AM이라고 하는 교재, 이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진도를 쭉 한번 돌 겁니다. 느리게 돌 생각은 없어.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 거야. 이미 우리 몇 번 했던 내용이잖아. 몇 번 했던 내용이니까 조금 빠르게 나가보자. 알겠습니까?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다음 중 두 개의 수가 서로 소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우리 서로 소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유빈아, 서로 소가 뭔지 기억나니? 서로 소의 정의? 그지? 우리 공약수가 몇 분인 거야? 그지? 공약수가 1뿐인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맞아? 그냥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친구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불러. 맞아?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인 거야? 최대 공약수가 몇이다? 그치? 1이다. 우리는 이런 거를 서로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뭘 찾으려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라는 걸 찾으려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2와 14라는 친구를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2라는 친구야. 맞아? 그 다음에 3과 9라는 친구를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5와 25 같은 경우에는 뭐야? 5라고 주어져 있고, 6과 15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3이라고 주어져 있고, 7과 17은 어때? 둘 다 서소기 때문에 서로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1인 거지. 그럼 이 중에서 서로소인 건 뭐라고 인지할 수 있어? 5라고.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인지하고 있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너네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걸 좀 잡고 넘어가 볼 건데, 우리 133번에서 좀 필요한 문장들을 좀 잡아놓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중 문제에서 어떤 걸 고르라고 얘기했냐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얘기했어. 자, 일단 너네 펜 들고 내가 하는 거 최대한 집중하면서 받아 적어. 알겠어?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그냥 틀린 거를 찾아줘. 틀린 이유도 같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옳다고 한 것도 옳은 이유를 같이 얘기해주면 되는 거겠지. 맞아? 자, 봐보자.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우리 서로소가 뭔지부터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 서로소의 정의가 뭐였어? 최대 공약수가 1인 친구지. 근데 1과 모든 자연수는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1인 거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옳다라고 얘기해줘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개의 홀수는 서로소다 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들어달라고 했어? 반예. 잘못된 예시를 들어달라고 했지. 자, 우리 소수 중에서 3이라는 친구와 9라는 친구를 볼 거야. 어때? 둘 다 홀수지? 미안, 소수가 아니라 홀수야. 홀수지, 둘 다. 근데 얘네 두 개 서로소야? 아니잖아. 얘네 두 개의 최대 공약수 몇인데? 3인데. 그지?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장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수는 서로소다 라고 얘기를 했어. 어때? 이건 맞는 말이야. 왜? 우리 그 소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소수가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친구였어.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수라는 것 자체가 1을 제외하고는 공약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4번 보자. 서로인 두 개의 자연수의 공약수가 없대.
어때? 틀린 말이지. 왜 틀렸어? 우린 서로소의 정의 자체가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1이야. 약수가 1. 한 개는 존재하고 있는 친구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명제고 다음! 소 두 개의 수가 서로소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소수다. 이거 맞는 말인가? 아니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16이라고 하는 친구와 9라는 친구 봐볼까? 두 개 서로소지. 그지? 근데 16 소수야? 9 소수야? 아니지. 아, 둘 다 소수가 아니어도 서로소일 수 있구나.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몇 번이랑 몇 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번과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자.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지? 자, 다음 135번으로 가보자. 자, 일단은 내가 문제에서 너네한테 좀 주어져 있을 때 지금은 난 너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좀 필요한 것들에다가 미리 동그라미라던가 밑줄을 쳐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해. 알겠어? 자, 지금 내가 읽는 거 그대로 따라서 읽고 너네는 이제 좀 글씨 조금 신경 좀 쓰자. 왜냐면 나중에 너네 글씨 때문에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난 문제를 읽었어. 일단 세 개의 수 땡땡땡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가 궁금해? 최대 공약수가 궁금하구나. 좀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놓자고. 왜? 아, 최대 공약수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 문제 푸는 방법이 웬만하면 하나밖에 없었잖아. 맞아? 뭐야? 겹치는 것만 적어주기로 했었지. 그지?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 2라고 하는 얘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2라고 하는 친구부터. 맞아? 아, 물론 최대 공약수가 있으면 물론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소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겹치는 걸로 바로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2의 세제곱, 2의 제곱. 겹치는 거 뭐야? 2 하나밖에 없지. 맞아? 다음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제곱. 겹치는 거 뭐야? 3의 제곱. 그지? 3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 7 겹치는 거 있어? 없어. 5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그럼 우리 최대 공약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아? 이거 진짜 너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문제스럽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138번이랑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 자, 138번을 한번 봐보자. 자, 세 개의 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대? 최대 공약수가 주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최대 공약수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요거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고. 최대 공약수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경우에 생각해도 되지만 180, 900 지금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으면 뭐 먼저 해주자고? 소인수분해를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 180이라는 친구를 먼저 우리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야. 일단 뭘로? 2라는 친구로 소인수분해를 하니까 뭐가 나와? 90이라고 나올 거고 한 번 더 2라는 친구로 해주니까 45라고 얘는 우리가 3이란 예로 해주니까 15라고 3으로 한 번 더 해주니까 5라고 나타나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네. 즉 우리가 180이라는 예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가 2번 곱해져 있고 3이 몇 번? 2번. 그 다음에 5가 한 번 곱해져 있는 친구구나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맞아? 다음 900이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얘 또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이때 좀 간단한 팁. 우리가 굳이 소수로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나중에 그 친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쪼갤 수 있는 모양이면 쪼개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난 900을 본 순간에 이렇게 할 것 같아. 10이라고 하는 친구로 먼저 그냥 2번 나눠버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어. 왜? 우리 10이라는 얘가 2 곱하기 5인 거 알고 있지? 근데 10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즉 2랑 5가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존재하는 거야. 맞아?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 2의 제곱. 그리고 9 같은 경우 우리가 3의 제곱인 거 알고 있을 거고 5도 2번 있는 상태다 라고 인지를 좀 해주자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해?
겹치는 거 판단해주면 되는 거지. 자, 제일 처음에 우리 2부터 한번 봐보자. 2의 제곱과 2의 제곱과 2의 제곱이다. 우리 겹치는 거 뭐라고 인지해줘야 돼? 2의 제곱이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3의 세제곱과 3의 제곱과 3의 제곱이 있어. 겹치는 거 뭐야? 3의 제곱인 거지. 그지? 그 다음 5의 제곱이 있어. 겹치는 거 뭐야? 5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맞아? 근데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문제에서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5의 C승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A가 몇이야? A가 2. B는 몇이야? C는 몇이야? 1이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5라고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우린 최대 공약수를 단순하게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란 예를 우리가 외배운이라고 했을 때 이 최대 공약수의 특징 같은 게 나와 주겠지. 그지? 야, 이 최대 공약수의 특징은요, 어느 정도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일단 최대 공약수라는 건 뭐야?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야. 맞아?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뭐야? 어떤 숫자들, 어떤 수의 공약수라는 얘는 뭐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표현 정도는 미리 익혀놓으세요. 뭐라고? 모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알겠습니까? 요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42번으로 바로 가볼게. 자, 142번이야. 내가 세 개의 수에 뭘 구할 거야? 공약수가 몇 개인지 궁금해. 맞아? 자, 앞에 한번 봐주라. 앞에 봐주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라고? 공약수의 개수. 맞아? 근데 우리가 공약수를 그냥 단순하게 구하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공약수는 뭐를 이용해서 구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맞아?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구해줄 거야. 즉 1번 과정은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는 게 될 거라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1번 우리 최대 공약수를 먼저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진영아, 우리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이 있어. 제일 작은 거 뭐야? 뭐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3에서는 뭐 가져와야 될까? 그지? 그냥 3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7 가져올 수 있어, 없어? 7에서 뭐 가져올 거야? 그 다음에 5는 가져올 수 있어? 없어.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최대 공약수가 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때?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요거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 지수에다가 플러스 1, 지수한테 플러스 1, 지수한테 플러스 1을 해서 곱해주기로 했지? 계산해보면 몇이야? 12라고 나오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영아, 혹시 졸리냐? 피곤하냐? 서서 들어라. 졸길래 하는 말이다. 자, 143번 가보자. 143번. 한 번만 더 주면 이렇게 세울 거다. 알겠지? 자,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 있냐면 공책 12권, 연필 60자루, 지우개 72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대요. 그럼 몇 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태환아, 한번 생각해봐. 너가 몇 명한테 나눠줄 거냐면 2명한테 나눠줄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우리 한 명한테 공책을 몇 권 줘야 돼? 6권. 연필은? 30권. 30자루. 지우개는? 36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너가 만약 계속 3명한테 나눠주면은 공책을 몇 권? 2권. 다시. 아, 4권. 4권. 연필은? 20장. 지우개는? 24개. 어때? 내가 사람의 수대로 뭘 해준 거야? 나눠줬어. 맞아? 근데 나눠줬을 때 뭐가 나오게 얘기해 놓은 거야? 정수 또는 자연수가 나오게 얘기를 해준 거야. 맞아? 지금 너네한테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여기까지 맞아? 네. 그지? 그러면 계속 얘기 한번 해보자. 내가 n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지? 내가 몰라. n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랬을 때 공책을 몇 권 나눠줄 수 있어, 우리가 한 명한테. 12 나누기 n. 그지? n분의 12건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연필 같은 경우에는 n분의 60,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n분의 72가 되어야만 할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뭘로 나와야 된다고? 자연수로 나타내야 돼. 맞아? 그러면 내가 이런 분수꼴의 경우에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얘기한 게 하나 있었어. 뭐였어? 분모가 분자의 뭐다? 약수. 그치. 약수다. 내가 이거 표현 강조한 적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져 있는 게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분자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n은 뭐의 약수야? 12의 약수면서 60의 약수면서 72의 약수. 즉 12와 60과 72의 공약수라는 거겠지? 요거 이해돼? 그냥 보여줘. 공약수라는 거겠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궁금한 건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어. 즉 n이 가장 컸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요건 개념적인 이해였어. 자, 그럼 이제 풀이 과정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일단 소인수 분해부터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12라는 친구를 소인수 분해할 거야. 12는 3 곱하기 4지. 맞아? 우리 4는 몇 제곱이야? 2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얘를 2제곱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다음 60이라는 친구는 뭐 곱하기 뭐야? 12 곱하기 5거든?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2가 2제곱 곱하기 3이었잖아. 얘한테 5를 추가적으로 곱해놓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요? 다음 72라고 하는 친구는 뭐야? 12한테 몇을 곱한 거야? 6을 곱해준 거지? 맞아? 근데 이 6이라는 친구가 뭐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3이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뭐야? 2가 한 번 더 곱해졌고 3이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친구가 72인 거야. 이해됐어? 얘네들의 뭐가 궁금하다고? 최대 공약수가 궁금해. 그러면 2에서는 뭐가 내려오겠어? 2의 제곱. 3에서는 3 하나. 5는 안 내려와. 여기까지 맞아? 1이 내려온 거야. 사실 1이 내려온 건데 안 내려온다. 그냥 표현만 해준 거다. 그럼 우리 총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 최대로 12명한테 나눠줄 수 있었구나. 이해됐습니까? 요거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놓은 말 있지.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지 이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야, 괜찮지? 이거 좀 답만 쓰지 말고 좀 적어놔라. 이래놓고 너네 또 안 틀릴 거지? 네. 적어놔. 저기부터 적어야지, 왼쪽부터. 만약 내가 2명한테 나눠주면은 6권, 30권, 36권이다. 3명한테 나눠주면은 4권, 20권, 24권, 뭐 20개, 20자루, 뭐 24개를 나눠줘야 된다. 근데 내가 갑자기 어떤 애한테 연필을 반 뽀개가지고 나눠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나눠준 결과물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 네. 최소한 내가 칠판에 적어놓은 것보단 우리 예쁘게 쓸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연습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네. 다 이해됐어? 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2쪽으로 가서 우리 유형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좀 상당히 좀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야. 우리 146번 한번 봐보자.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냥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이니까 어느 정도는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어? 좀 머릿속에 넣어놓자.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160, 세로의 길이가 280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대. 그지? 근데 이 벽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대. 근데 가능한 한 큰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가능한 한 큰 타일을 붙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시를 들어줄 거야.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가로의 길이가 160, 세로의 길이가 28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대충 요렇게 하나 세 만들어 놓을게. 오케이? 세로의 길이가 몇이야? 280이고 가로의 길이가 160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맞아? 여기한테 우리가 타일을 넣을 거거든. 근데 우리 타일을 넣는다 말고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자. 얘를 쪼갤 거야. 알겠어? 얘를 쪼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잘게. 오케이? 대신 내가 쪼갰을 때 그 모양이 무슨 사각형이어야 돼? 정사각형이어야만 해. 맞아?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if 만약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만약 내가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하나하나 채워 넣겠지? 맞아? 하나하나 채워 넣을 건데 얘가 삐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얘가 부족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몇 개를 넣을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쪽에 대충 n개를 넣었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일단 우리 가로부터 한번 얘기해 볼 거야. 가로에 n개를 넣었다고 한번 해보자. 맞아? 그러면은 전체 가로에 n개 넣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 몇인 거야? nx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맞아?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그때 얘가 몇이어야 돼? 가로의 길이가 160이니까 160이 나와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치? 근데 n개를 넣었다고 했잖아. 너네 근데 n개라고 해놓고서 막 1.5개 넣거나 뭐 3.5개 넣거나 할 거야? 아니지. 한 개 온전히 넣을 거지. 자연수만큼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한 변의 길이를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즉 x분의 160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맞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넣은 개수는 자연수여야 된다고 했지. 한마디로 x가 뭐여야 돼? 160의 약수여야 한다는 걸 이해를 해줘야겠지.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유빈이도 괜찮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뭘로 얘기할 거야? 세로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해 볼 거야. 오케이? 세로에는 몇 개 넣었다고? m개를 넣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m개를 넣었어. 한 변의 길이가 x인 거를 m개를 넣었으니까 전체 길이가 뭐가 되겠어? m 곱하기 x가 되겠지. 맞아? 이게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세로의 길이 28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가 양변에 x를 나눴을 때 m이라는 얘가 뭐야? x분의 280이라고 주어져 있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m개라는 얘도 우리 자연수여야 되지. 즉 x가 뭐여야 돼? 280의 약수여야 해. 그럼 x는 뭐랑 뭐의 약수인 거야? 160이라고 하는 얘랑 280이라고 하는 친구의 약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요 과정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x가 뭐다? 160과 280의 공약수다라는 걸 인지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이거는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증명하는 과정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냥 이 문제를 봤어. 내가 이 안에 있는 걸 뭔가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본 순간에
얘는 160과 280의 약수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 중에서 가능한 한 큰 타일이라고 했지. 가능한 한 큰 타일이라는 건 뭐야? 한 변의 길이가 가장 긴 거라는 거잖아. 즉 최대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물어보는 거라고?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이해됐습니까? 다 이해됐어? 정확히 이해됐어?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 우리 160이라고 하는 얘와 280이라는 친구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오케이? 자, 우리 160이라는 얘를 뭘로 나눠볼까? 10으로 한번 나눠볼까? 10으로 나누니까 뭐가 나와? 16이 나와. 근데 우리 16이 2의 몇 승이야? 4제곱이지. 2의 4제곱이지. 그리고 어때? 10이란 얘는 2 곱하기 5잖아. 즉 우리 2가 몇 개 있어? 5개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5가 몇 개 있어? 1개 있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다음은 우리 280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얘도 내가 10으로 먼저 나눠볼게. 뭐가 나와? 28. 그치, 28이 나오지. 28은 뭘로 나눌 수 있어? 우리가 4로 나누었을 때 뭐가 나와? 7이 나오지. 여기까지 맞아? 자, 이때 4는 2의 몇 제곱? 2의 2제곱이지.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니까 2가 몇 개야? 3개 있어. 그지? 그리고 5는 몇 개? 1개. 7은 몇 개? 1개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었잖아. 자, 2의 5승과 2의 세제곱입니다. 뭐가 나왔겠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 나왔을 거야. 왜? 우린 지금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5는 뭐 나왔겠어? 5밖에 안 나왔겠네. 7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아? 이 x가 뭐라고 나온 거야? 2의 3승 8 곱하기 5인 4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게 뭐라고? 세로 타일의 한 변의 길이인 거야. 그지? 그리고 필요한 타일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아? 자, x가 40일 때 우리 가로에 들어갈 거 n개가 몇일까? 그치? 우리 40분의 160이니까 약분해보면 몇이야? 4라고 인지를 해줘야겠지. 맞아? 그 다음에 세로에 들어가는 m개는 몇이야? 40분의 280이기 때문에 몇 개? 7개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끝이야? 아니지. 왜? 우리 지금 가로에 몇 개? 4개. 세로에 몇 개? 7개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쓰인 거야? 2개를 곱해준 거 7, 4, 28. 총 우리는 28개의 타일을 사용했다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뭐라고? 한 변의 길이가 40 사용된 타일이 28개가 존재했었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놨으면은 그 이유를 이후 문제를 좀 빠르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14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시죠. 자, 148번입니다.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0과 60이고 높이가 90인 직육면체가 되게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벽돌의 크기를 최대로 할 때 필요한 벽돌이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봐보자. 그냥 우리가 되게 큰 직육면체 상상을 해봤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작은 뭐를? 정육면체를 채워 넣는 개념이야. 맞아? 내가 정육면체를 채워 넣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채워 넣는다라는 개념이 주어져 있는 순간에 내가 뭘로 접근하라고 했어? 공약수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120과 60과 90의 공약수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줘?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겠지. 알겠어? 이것 가지고 그냥 우리가 바로 인지를 해주자고. 그러면 우리 1번 120이라는 친구부터 우리가 공약 소인수분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 오케이? 우리 120이라는 얘는 뭐라고? 10으로 나눠보니까 몇이야? 12지. 맞아? 그 다음에 12를 우리가 4로 나눠보니까 몇이야? 3이야. 맞아? 이때 4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이고 12 2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얘를 2의 세제곱. 맞아? 3 하나 있으니까 3, 그리고 5 하나 있으니까 5까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다음 60이라는 이 한번 봐볼까? 60은 우리가 5로 나눠보니까 몇이야? 12라고 나와. 맞아? 그러면 12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뭐라고? 4 곱하기 3이라고 알고 있지. 맞아? 그럼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은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도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 맞아? 자, 마무리 요소 가볼까? 90이라는 친구도 우리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일단 9로 나눠보니까 10 나오지? 맞아. 2 몇 개야? 1개. 3 몇 개야? 2개. 5 몇 개야? 1개. 맞아? 자, 그럼 이제 우리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보자. 자, 봐봐. 2 같은 경우에 세제곱과 제곱과 2가 있으니까 그냥 2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 맞아? 3 같은 경우는 어때? 3과 3의 제곱이 있으니까 몇이라고? 3이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고. 5 같은 경우는 어때? 5. 각자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요렇게를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영이 안 보여 혹시? 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린 최대 공약수가 지금 몇인 거야? 30. 그치. 30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 30이라는 친구가 뭐야? 정육면체의 왜 정육면체라고 쓸 뻔했습니다.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인 거지. 여기까지 맞아? 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알아. 근데 이게 궁금한 건가? 해서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실제로 궁금한 건 뭐야? 필요한 벽돌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맞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가로에 몇 개 들어갔지? 세로에 몇 개 들어갔지? 높이에 몇 개 들어갔지? 를 생각을 해주자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번 가로에 몇 개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1번입니다. 가로 같은 경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가로에 몇 개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 가로의 길이 120이라는 친구에다가 내가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나눠주면 돼. 맞아? 몇이야? 가로에 몇 개 들어간 거야? 4개가 들어간 거야. 두 번째, 세로 확인해보자. 세로의 길이는 몇이야? 60인데 내가 한 변을 30인 걸로 넣어주니까 몇 개야? 2개 들어가는 거야, 세로에. 맞아? 여기가 이해됐어, 안 됐어? 마지막 뭐야? 높이 확인해줘야겠지. 우리 높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전체 길이 90을 30으로 나눠주니까 몇 개? 3개 들어간다고 우리가 인지해줄 수 있다고. 맞아? 그럼 생각해봐. 우리 가로랑 세로랑 높이에 각각 4개, 2개, 3개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들을 전부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럼 어때? 4 곱하기 2는 몇이야? 8. 8, 3에 24. 우린 결론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는구나? 24개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지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확실히 이해됐어 다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다음으로는요. 14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활용이야. 그때 선생님이 문제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내가 얘기했었지 방금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로의 길이가 120, 세로의 길이가 160인 무슨 모양?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둘레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때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게 심을 때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가?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만들어 보면 돼. 가로의 길이가 몇이래? 120. 세로의 길이가 160이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서 우기면 돼. 가로가 몇이라고? 120이라고. 세로가 몇이라고? 160이라고 우겨놔. 알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 이 사이에 나무를 심을 거야. 사이가 아니지. 이 둘레에 심을 거야. 맞아? 자, 그럼 둘레에 심는다? 뭐 하는 거지? 내부한테 뭔가를 꽂아 넣는 개념인 거네. 맞아, 아니야? 그지? 내가 내부에 뭔가를 꽂아 넣는구나. 얘는 사실 뭐였던 거야? 내부에 뭔가를 넣는 개념? 그치? 약수의 개념인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인지해준다? 최대 공약수를 또 구하는 문제겠구나 라는 거야. 이해됐어? 대신 선생님 지금 하는 말 이제 잘 봐봐. 일단 내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까지 알겠지? 그지? 그럼 사실 진짜 중요한 말은 이런 활용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겠지. 최대 공약수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왜? 아까 전에는 최대 공약수의 의미가 뭐였어? 한 변의 길이였지. 맞아? 근데 이 문제에서의 최대 공약수의 의미는 뭐야? 나무 사이에 뭐야? 간격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준영이 이해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나무 사이의 간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간격이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아까 봤던 우리 정육면체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알겠어? 자,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볼 거야. 머릿속에 상상력을 한번 떠올려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길이가 존재한다고 한번 해보자. 몇 cm짜리냐면 80cm짜리야. 오케이? 자, 이때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가 좀 길면은 좀 힘드니까 20cm짜리로 쪼개볼 거야. 오케이? 그럼 몇 개로 쪼개지겠어, 얘가? 4개. 4개로 쪼개지겠지. 맞아? 한 변이 각각 20, 20인 걸로.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그루씩 나무를 심어주는 거야. 자, 몇 개의 나무가 심어졌지? 5개. 5개의 나무가 심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아, 내가 이렇게 세웠을 때 5개가 심어지겠구나. 한 변당. 맞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40cm로 약수를 설정을 했어. 맞아? 40cm 약수를 설정했어. 그 얘가 몇 개로 쪼개져?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3개로 쪼개지겠지. 그럼 실제로 심어진 거 몇 개야? 4개. 얘는 몇 개? 몇 개로 쪼개져? 4개로 쪼개졌지. 실제로 심어진 거 몇 개?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일 거야. 생각해봐. 여기에 4개 심고 여기에 5개를 심었더니만 뭐가 겹쳐? 모서리에 있는 얘가 겹쳤어. 근데 우리 모서리에 2개 심어준다는 말이 있어? 없지. 그럼 한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뽑아줘야지. 그러니까 어때? 겹치는 거 총 4개를 빼주자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겹치는 거 4개를 빼준다는 시행을 해주면은 그냥 뭐라고 해주면 돼? 아,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거 몇 개? 3개. 여기는 몇 개? 4개. 라고 그냥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지. 왜? 한번 얘기해볼까? 자, 예를 들어 3개를 이렇게 심었어. 하나, 둘, 셋. 4개를 하나, 둘, 셋, 넷. 3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어때? 완벽하게 다 채울 수 있게 된 거지. 이해했어? 요건 살짝 어느 정도 암기 느낌으로도 넘어가자고.
오케이? 결국에 문제 구성이 조금 간격으로 바뀌긴 했지만 풀이 과정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오케이? 즉 문제 뭐 해줘야 돼? 160에 대해서 소인수분해, 120에 대해서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맞아 아니야? 우리 160 소인수분해 해보자. 10으로 나누니까 16이지? 네. 16은 2에 몇 승? 예, 4제곱. 그리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가 몇 개? 5개. 5가 몇 개? 1개. 120이라는 얘는 우리가 10으로 나눠보면 12이지? 12 같은 경우에 4 곱하기 3!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몇 개? 3개. 3이 몇 개? 1개. 5가 몇 개? 1개 존재하는 친구라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여기서의 최대 공약수는 그대로 몇이라고 해주면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5였구나.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나무 사이의 간격 몇이야? 8호 40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간격이 40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또다시 얘기해보자. 가로에 몇 개 들어가? 라고 얘기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120이잖아. 얘를 내가 40으로 나눠보면 몇 개 들어가는 거야? 3개 들어가는 거고, 세로에는 몇 개 들어가겠어? 내가 160이라는 친구를 40으로 나눠보니까 몇 개야? 4개가 들어가겠지. 맞아? 근데 어때? 3개가 몇 번? 2번. 4개가 몇 번?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3 더하기 4는 몇입니까? 7이지. 얘한테 몇을 해줘? 곱하기 2를 해줘서 총 몇 그루가 심어지겠구나? 14그루가 심어지는구나.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